자, 월드컵은 끝났지만 또 그렇게 월요일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소식들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첫 소식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노트9 발매 관련 소식입니다. GSM 어리나는 스파이더 웹이라는 폴란드 매체의 내용을 인용해 노트9의 가격이 이존 노트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격은 6기가 램과 128기가 저장 용량의 기본형 모델 기준 429줄러티로 달러로는 1158달러, 유로로는 990유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의 원 출처인 스파이더 웹을 가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의 폴란드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트9 런칭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트9을 미리 본 제보자에 의한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 두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스토어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내 기사가 이 내용을 잘못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죠. 원문을 번역해보니 가격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원문을 살펴보니까 가격이 1158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13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노트9이 한국 가격으로 130만원 정도로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맺고 있는 기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원문에서 말하는 1158달러라는 가격은 이 부가세가 합쳐져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900달러 중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전 모델과 비슷한 가격에 출시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출시일은 8월 24일이고 예판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14일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블랙베리 키2가 드디어 헬로 모바일을 통해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64기가 모델이 649,000원, 128기가 모델이 693,000원으로 색상은 각각 블랙과 실버 이 두 가지고요. 7월 25일까지 사전 예약이고 26일이 출시입니다. TLC의 블랙베리는 진짜 블랙베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키1 같은 경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반대로 또 워낙 탄탄한 지지층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키2의 판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매우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부분도 원래 이 제품이 649달러로 출시되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60만원대의 국내 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격적인 부분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펙은 스냅드래곤 660에 램이 6기가, 후면 1200만화소의 듀얼 카메라, 배터리는 3500mAh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열기가 다소 식는 것처럼 전망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어찌되었든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스마트워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폰 아레나에 따르면 LG는 7월 중 두 종의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네요. 제품명은 LG워치 타임피스이고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스냅드래곤 2100 웨어러블, 1.2인치 원형 디스플레이, 4기가 램, IP68 등급. 중요한 내용은 블루투스 버전으로만 출시가 된다는 점이고요. 가격은 30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8월 말 IFA 2018에서 기어 S3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빠를 경우에는 노트9 출시 행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삼성의 워치와 관련된 아이스 유니버스발 소식도 함께 정리해보면, 먼저 기어라는 네이밍을 쓰지 않고 갤럭시 워치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타이젠 OS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카카오톡에 보내기 취소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출처는 동아일보고요. 가끔씩 술 먹고 흑역사를 업데이트할 때가 있는데요. 뭐해? 잘 지내? 이런 거 가끔 보내게 되죠. 해당 기사에서는 그동안 그토록 넣어주지 않았던 이 기능을 넣어준 점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요구가 크고 이미 위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는 라인과 텔레그램으로의 사용자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삼성 관련 소식인데요. 우선 출처는 조선비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경쟁사 OLED TV의 번인 사례를 제보하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그런 내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해당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행사의 이유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LG전자에 대한 네거티브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코멘트를 전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OLED 번인과 관련해 판매 현장에서 문의가 많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매 부서의 인트라넷상의 활동이었고 외부 활용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선 이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회사 내부적으로만 이러한 활동을 시도한 것은 자유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더 파악해봐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실제 이 공모전 관련 사진을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공모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경쟁사의 번인 사례라는 것이죠. 많이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또 조만간 아시안게임이 있죠.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좀 의아한 그런 소식이 있긴 한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어찌되었든 8월 18일이 개막이고 8월 9일에 이라크와 평가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일 가득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